여러분, 제 목소리랑 혹시 지금 제 모습이 잘 보일까요? 혹시 잘 보이는지 채팅창에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7시가 다 되어서 행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속기사 온라인 멘토링 행사를 맡게 된 저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 서채윤이라고 해요. 혹시 지난번에 웨비나 행사했을 때 저를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를 또 보셨다면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금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불금을 저와 함께 이제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행사 중에 깜짝 퀴즈가 있을 건데 제가 요것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행사 오늘 숙기사님 모시고 같이 멘토링을 진행을 할 건데 집중 잘하고 잘 듣고 계시다가 제가 깜짝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때 정답을 알고 계시면 빠르게 채팅창으로 가셔서 그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빠르게 정답 맞춘 5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게요. 네, 이따가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퀴즈 하실 때 속기사들은 이제 빠른 게 생명이죠. 빠른 타이밍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기사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실 거예요. 다양한 곳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 혹시 교육 속기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셔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만 맛보기로 이제 교육 속기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같이 보고 조금 깊은 얘기 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업을 따라잡기 힘들어 그만큼 취업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한 대학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을 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인터넷 한국사 강의 시간. 강사의 말이 화면에 글로 나타납니다. 장애인 수강생들을 위해 대학 본부가 속기사를 선발해 강의실에 배치한 덕분입니다. 취업에 유리한 컴퓨터 자격증 관련 수업에도 속기사가 배치됐습니다. 강사 입모양을 보거나 주변인들에게 재차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해야 했던 장애인 수강생들. 강사가 말하는 것을 글로 확인하고 속기록 파일을 받아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듯해요. 다른 사람 눈치도 잘 안 보고. 한 대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처럼 속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죠?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속기사, 교육 속기사가 소개된 영상인데요. 이게 2017년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7년 전부터 대학교에서 속기사를 채용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속기사를 선발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영상도 보셨는데 제가 또 교육 속기사 관련된 재미난 웹툰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거 보시고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웹툰이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나는 귀머거리다예요. 이런 웹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좀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조금 소개를 하고 같이 보고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는 좀 잘 몰랐던 웹툰인데 이 웹툰 작가님이 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웹툰식으로 네이버 연재를 하셨어요. 네, 이 작가님이 실제 청각장애인이세요. 그 이야기들을 좀 적어주신 건데 이 웹툰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공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아버님 지금 굉장히 화나셨죠. 왜 대학을 안 가냐라고 하시는데 이 주인공 라라는 듣지를 못하니까 대학교를 가더라도 이제 어차피 이제 계속 책상만 보고 있을 거잖아요. 들으실 수가 없으시니까 책상만 보고 그냥 수업에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라일라에게 문자가 와요. 대학 설명회 때 교육 속기사가 나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 교육 속기사를 처음 알게 된 라일라는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듣지 못했던 거를 듣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날의 흥분과 설렘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지 저도 좀 보게 좀 공감이 좀 많이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라일라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교육 속기사와 함께 수업을 듣게 돼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못 들어도 교육 속기사님께서 출석도 대신해 주시고 진행되는 수업을 속기사가 작성해 주는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화면이에요. 뭐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믿지 못했는데 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넘겼죠. 이제 초중고를 다니면서 책상만 봐왔던 시간을 따져보면서 굉장히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중고 다닐 때 이 나라는 그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모양만 보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초중고 다닐 때 이런 게 있었더라면 라일라도 조금 참여를 많이 하고 더 학습도 좋아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뭉클한 얘기기도 하고 좀 보는데 저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라일라가 수업에 참여하고 그 수업 내용을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직업이죠. 바로 교육 속기사님들의 이야기라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조금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오늘의 멘토님이신 이제 교육 속기사님을 모시고 요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속기사님 모셨습니다. 속기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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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속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 긴장되시는 거죠?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옆에서 돕도록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친한 동생 역할을 할 테니까 동생한테 조언 주신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긴장이 좀 낮아질 거예요. 방금 전에 영상하고 웹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BS 방송에 소개된 교육 속기사 소개 영상이에요. 그리고 귀머거리다라는 웹툰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교육 속기사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직접 필드에 계시잖아요.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교육 속기사란 어떤 직업인지 속기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교육속기사라는 직업은 이제 각 학교에 청각장애인 학생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의 귀가 되어서 교수님들이 실시간으로 강의하시는 모든 말들을 속기록으로 적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다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글로 다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 청각장애인 분들의 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청각장애인 분의 귀가 되어주는 교육 속기사로 일하시기 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멋있는 교육 속기사가 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또한 지금 30대 사실 초반인데 20대 중반서부터 좀 다양한 아이 속기와 관련하는 직종에 일반 사무직군으로도 일을 해보고 학원에서도 이제 짧게 영어 강사로도 일을 해보고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타이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도 이제 속기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키보드에 욕심을 부릴 정도로 그냥 타이핑 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적성에도 맞고 직업으로도 삼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직업이겠구나 생각해서 우선 당장 협회에 문의를 해서 상담받고 그 뒤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이 듣고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자 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속기사로 첫 번째 적성에는 당연히 맞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타자 치는 거 좋아서 네, 속기사를 선택하기도 해서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 일하시는 거는 꼭 타자만 잘 쳐야 된다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좀 작업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타자 잘 치시는 것과 더불어 좀 그런 것도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속기사는 저는 이제 일하시는 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이제 수업을 대신 글로 보여준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혹시 하루 일과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일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업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면접을까지 합격을 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학교의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먼저 여쭤봐 주셨거든요.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는 요일과 시간을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남들 일하는 시간 다 됩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4명의 학생을 배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1명의 학생의 수업에 조금 뭔가 그 착오가 생겨서 결국 그 학생 빼고 3명의 학생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나가면서 직접 속기를 하게 됐고 하루에 길게는 3시간 정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교육속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하신 것들을 좀 좀 들려주셨는데 그 일하신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받아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좀 지금 공유를 해드렸어요. 속기사님 이게 지금 재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수업 때 하는 재택 근무인 거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 학기 때 저도 사실 교육속기사로 처음 일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그런 정책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다행히 이번 학기부터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더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온라인 수업과 병행을 할 줄 알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프라인 수업이 많아서 사실 이 사진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그때 교수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 녹화 영상을 찍으셔서 그냥 그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신 경우라서 제가 그 시간에는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저렇게 재택으로 속기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런 재택은 그러면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혹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오프라인 수업만 배정을 받아서 학교 측에서 그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95% 이상은 오프라인이었고 이렇게 교수님들 개인 사정으로 특이한 변수가 생길 때만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키스킨 보이세요? 저가 의도한 사진은 아닌데 엄청 열심히 하신 거죠. 저는 대부분 여기 니은리을 오른손 그 2개만 빵꾸가 나는데 와 정말 열심히 타이핑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모습 저도 한번 봤고 이거 말고 또 오프라인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학교 모습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여기 좀 많이 놀러 가서 눈에 많이 익은데요. 이거는 이제 속기사님께서 오프라인 수업을 가셔서 일하신 사진인 거예요. 그죠? 네. 뭐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우선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10년까지는 안 됐구나.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캠퍼스를 진짜 학생처럼 거닐게 돼서 그거에 대한 설렘이 굉장히 있었고요. 똑같이 거기 고려대 재학생처럼 저도 그 학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제 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정경관이라는 데서 수업을 한다. 그럼 저도 정경관에 2시까지 미리 도착해서 장비 세팅을 해놓고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모든 멘트를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적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또 그 다음 수업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에 따라서 강의와 강의동이 거리가 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이동해서 또 그 다른 학생, 배정받은 학생의 수업에 들어가서 또 교육속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같이 수업을 참여하러 다니신 대학생처럼 일을 맞아요.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담당 학생이 바로 옆에 앉아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화면을 띄워주고 학생분은 제 노트북과 교수님이 띄워주시는 앞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병행해서 참고하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다니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거가 수업 시간에만 만나고 이래. 학교 때가 갑자기 생각이 아. 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수업 시간 맞춰서 다니잖아요. 그쵸. 그런 건 네. 아니고 이제 그 시간 음. 맞춰서만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제 현장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저는 실시간 속기라는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이 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얘기만 들어도 압박감이 생기는데 혹시 이제 뭐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키보드랑 노트북을 챙겨가지고 다녀요. 뭐 노트북은 그렇다 쳐도 키보드가 없으면 저는 이버시 키보드를 아예 못 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이런 것처럼 혹시 속기사님은 일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갖고 다니시는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말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좀 찍어놓을 걸 그랬네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속기 키보드는 제 생명과도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필수로 당연히 넣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게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랜서로 고용이 된 형태라 개별적으로 이제 별도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런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본인 장비를 꼭 수업 때마다 항상 지참을 하셔야 돼서 보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플러스로 저는 이제 좀 긴장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실시간에 말씀하셨을 때 압박도 있고 실시간이라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돼서 3월 첫 달 초반에는 미리 교수님과 학생께 녹음해도 되겠냐는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녹음 그 공기계 이제 집에 안 쓰는 놀고 있는 그 핸드폰 기계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좀 테이블에 놓고 녹음을 하고 끝나면 법문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네, 좀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또 물도 항상 들고 다녔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저도 어디 좀 나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하러 나갈 때는 진짜 짐이 보고상이 엄청 많죠. 네. 좀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아까 공기계로 녹음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하신 것이 아니면 초반에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듣고 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서 그냥 쭉 타이핑을 하신 건지. 사실 저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 직원분께서 저한테 담당받은 학생한테 미리 연락해서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서 이렇게 좀 학생과 학생 1대1로 조율을 하셔라 라고 말씀하셔서 학생님께 저는 사전에 다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녹음을 해서 파일로 그것까지 같이 드릴까요? 했더니 제가 담당한 학생 세 분은 그런 거 자기는 괜찮다, 필요 없다, 그냥 속기록만 주셔도 감사하다 이렇게 무던하게 너무 쿨하게 해주셔서 그 파일은 사실 따로 드리진 않았고 제가 이제 그냥 제 욕심에 더 조금이라도 하시려고. 잘 쓰고 싶은 잘해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던 거고 한 2달 차 때는 그래도 또 나름 적응이 됐다고 이제 그때 물론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죠. 네, 뭐 중간중간 구멍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 달부터는 좀 그런 녹음이 없이 최대한 실시간으로 많이 메꿔갔던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속기 키보드는 이제 속기사님도 가지고 다니고 저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일할 때는 저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컴퓨터를 주시잖아요. 네. 똑같이 이게 학교에서 뭐 태블릿 PC나 이런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게 제공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정말 노트북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라서 학교 측에서도 아마 제공해줄 의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속기사로 혹시 나중에 희망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네, 이건 현장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여서 여러분 더불어서 좀 큰 백팩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 어쨌든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1대1로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이제 교육 속기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1대1로 배정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서 딱 그 학생과 저랑 좋게 말하면 이제 오붓하게 한 책상에 앉아서 듣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강의실마다 책상의 크기라든지 그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대학교는. 그래서 저는 학생분께 너무 염려가 돼서 미리 물어봤거든요. 제가 장비를 이렇게 가져갈 건데 그만큼 공간이 되냐 하니까 그 부분 걱정 마시라고 하고 제가 앞자리를 항상 맡았던 이유도 첫 번째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학생도 당연히 교수님의 입모양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중간 뭐 앞에 앉는 게 사실 가장 집중도 잘 되는 편이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게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는 수업은 제 노트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닳아서 보통 앞쪽에 이제 전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육속기사 되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세요. 미리 네. 가셔야 됩니다. 도착하셔야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항상 앞자리에 앉았는데 네. 이렇게 또 교육속기사로 하면 앞자리에 앉게 학교 되네요. 다닐 때 저는 거의 뒤에 앉았는데 네, 이렇게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네. 이런 것도 좀 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필드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는 속기록을 하면은 이제 법문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완벽한 퀄리티를 위해서 법문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작업이. 근데 요 교육 속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리는 부분을 보충해서 법문 작업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법문 작업은 사실 필수예요. 사실 법문에 대한 것까지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이나 뭐 그런 데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게 필수는 아닌데 사실 저희 속기사들은 저희만의 그래도 자존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어떤 직업이든지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오타가 그대로 난 상태로 주면은 첫 번째로는 제 자존심 이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고용이 된 건데 이 학생들이 가독성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죠. 제가 더 좋은 원활한 그런 학습을 제공하려고 제가 투입이 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최대한 법문은 좀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거리어도 많이 쌓으셨지만 책임감도 되게 강하시고 이런 게 좀 되게 멋있게 다가오네요. 네. 아무래도 대학 강의가 전공별로 각각이에요. 뭐 각각인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인데 수학이에요. 수학이 들어가는 대학 아마 그런 과목들도 네. 있을 거예요. 그런 수업을 들을 때 기호 부호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말 듣기도 어려운 기호 부호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수업일 때는 이런 거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제가 들어갔던 수업 3명의 학생은 각각 전공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경제학 전공생이었는데 그 경제학 원론에서 이제 조금 2, 3학년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식이나 그래프 약간 더 깊숙이 들어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수학 구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 수학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속기로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약오로 일일이 등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둘째 주에 딱 수학 기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학생분이랑 수업 끝나고 잠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조율을 차원해서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솔직하게 저는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해드리면은 교수님이 수학 그 기호를 칠판에 필기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해보고 싶다 하니까 학생분이 그럼 수학 기호는 제가 그냥 따로 제 노트에 필기를 할 테니까 속기사 선생님은 그냥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멘트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좀 그런 식으로 티키타카로 학생들과 조율을 맞춰서 딱 교수님이 바로 식을 쓸 것 같다 하면 학생들은 바로 펜을 들고 저는 이제 열심히 또 들리는 바를 다 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교육을 받으시는 그 학생분하고 속기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교류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속기록만 치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학생분하고 좀 교류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전공 수업 같은 것들 들으면 수학교처럼 이런 거 나오면 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오타가 나면은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저도 시험 볼 때나 뭐 실무할 때 실시간으로 오타 나면 그냥 얼어버리는데 혹시 어떠세요? 저도 진짜 완전 얼음이었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은 따로 약어로 그게 기호로까지는 못 쓰더라도 정리가 좀 그렇게 집에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시간에 뭐 시그마, 뭐 델타 나오면은 그렇게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게 했었고 그렇게 해도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대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예시도 많이 드시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계속 나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청취불능으로 하다가 아니면은 좀 그게 맞는 표기가 아니어도 들리는 대로 일단 치고 집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지사 이제 포털 사이트를 켜놓고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로 막 찾아야죠. 검색을 합니다. 최대한 맞는 거 영어 검색어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들으니까 막 작업하면서 프리랜서로 작업할 때 영어로 들리는 게 발음이 안 좋으면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영어 발음하는 거 각각 다 다르잖아요. 음. 그거 진짜 계속 서치하면서 그 문맥에 맞는 거 찾느라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요거는 지금 요 법문하는 방법들이랑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는 실무에 가시면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안 들리는 거 문맥에 맞게 좀 나중에 찾아서 법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저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아무래도 포맷이 정해져 있죠. 템플릿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양식에 맞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혹시 교육 소개사 일을 하실 때도 그런 템플릿에 맞게 있는 뭐 그런 양식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되게 정말 프리랜서답게 정말 프리했어요. 그런 양식이 처음부터 뭔가 주어진 건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정받은 학생들마다 또 사전에 미리 여쭤봐서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혹시 뭐 보시기 편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했는데 속기사님 편하신 대로 하셔라. 뭐 메모장이든 한글이든 저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서 저는 평소에 메모장을 조금 실시간으로 할 때 선호하는 편이어서 우선 메모장으로 수업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기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법문 작업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약간의 양식을 넘겨주셨어요. 거기 직원분, 고려대학교 담당 직원분께서.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학생분께 메일로 전달드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템플릿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수학도 뭐 그냥 들리는 대로 적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 영어가 좀 필수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영어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영어는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혹시 작성하실까요? 저는 영어 과목 직접적인 영어 수업은 듣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유럽, 동아시아 역사 아니면 동유럽 역사 관련된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당연히 고유명사가 외래어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인물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이름도 무슨 스키 네, 스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PPT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하시지만 거기에 없는 예시로 드는 그런 지명들과 고유명사들이 계속 교수님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앞자를 줄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혜 이렇게 시작하면은 쭉 뒤에도 있지만 빨리 속기로 이제 학생한테 말해요. 제가 그냥 일단 특혜로 줄여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치면 학생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그렇게 치고 다시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수정하시는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찾아바꾸기 기능으로 해서 제대로 찾아서. 여러분 내년에 시험 법문 시간 생기는 거 아시죠? 그거 지금 좀 꿀팁 같아요. 네, 시험 보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법문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속기사님께서 말씀 주신 템플릿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템플릿이 속기사님께서 직접 속기하셨던 그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걸 보여드리면 저 여기 밑에 이거 보이세요? 수학 기억? 이것만 봐도 좀 머리가 아픈데 이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대로 친다고 하셨잖아요. 요거 지금 보이는 이 기호들도 풀어서 아예 써주시는 거세요? 기호를 처음에 풀어서 쓰려고 했더니 이 기호를 쓰시면서 사실 제가 직접 기록한 이 해설 부분을 같이 멘트를 동시에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제가 해설 부분을 너무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생분과 조율을 한 결과 식은 제가 적겠습니다. 속기사님은 최대한 그 멘트, 문장들만 단위로 기록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대신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요구한 양식이 아니라 다 제 자율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학생분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습 차원에서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서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에 해설 보이시죠? 요거 해설하신 걸 속 기사님께서 듣고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신다고 해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저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뭐 지금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교육 속기사로 목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속기사님 모셨으니까 현장에서 일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가장 궁금했던 건 네, 교육 속기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빠른 타이핑 말고. 네. 사실 가장 공고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뭐 요건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격증이 당연히 필수로 있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급 이상부터 요구하는 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하면서 조금 더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요건이라고 한다면 좀 제가 어떤 수업에 배정될지 모르잖아요. 뭐 역사학과, 뭐 수학학과, 경제학과 등등.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깊이를 많이 채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계속 다양한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얕게씩이라도 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짧은 영상들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평소에 그냥 지하철에서 속기 키보드를 실제로 칠 수는 없으니 머릿속으로 제가 친다고 상상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부할 때 이 방법 진짜 많이 썼어요. 저도요. 네. 생각하면서 맞아요. 손으로 치는 연습 이런 네. 거 많이 했었고 지금 다양한 분야 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그 단어를 들어보는 걸로도 나중에 누군가 발화자가 얘기했을 때 그거를 들어본 거랑 안 들어본 거랑은 타이핑할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속기사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들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구나, 뭐 여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라도 한번 보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주셔야지 나중에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수월하실 거고 그게 한 번에 그냥 갑자기 공부한다고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이제 뭐 틈틈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교육속기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아무래도 요즘 일하는 곳들이 뭐 아시다시피 나이 제한이 좀 많아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솔직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속기사도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고를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고를 보시면 기본 요건에 자격증은 필수인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뭐 30대 이상, 뭐 몇 세 미만 이런 거 절대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아마 현직에서도 저보다도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육속기사로 일하는 거를 저도 건너 듣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황명이네요. 저 지금 듣다 보니까 교육 속기사에 대해서 저도 흥미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저처럼 이제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교육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거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의 케이스는 사실 교육 속기사 훨씬 이전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할 때부터 여기 한국 AI 속기협회 측을 통해서 우연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속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봉사활동한 기억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속기라는 직업을 이렇게 또 좋은 의미로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자격증 취득 후에 교육속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뭔가 연장적으로 좀 이렇게 되셨네요. 저도 진짜 상급 자격 취득하고 나서 속기 봉사를 했었어요. 좀 저는 이때 좀 많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상급 따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상급 맞춤법 띄어쓰기 완벽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핑을 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본문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본문이 안 됐어요. 거기서 그냥 들으시고 끝나는 거고 그 파일만 드리면 되는 거여서 본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도 예, 그냥 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연습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아무래도 제 걸로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강의를. 그렇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까봐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맞아요. 네,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네. 기억이 나요. 공감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속기봉사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속기봉사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뭐 한국 AI 속기사 협회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여기 화면 보이실 텐데 여기 취업지원센터에 여기 속기봉사단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봉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 신청하시면 협회에서 이제 따로 연락이 가요. 그래서 봉사 같은 것도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솔직히 뭐 돈은 안 되죠. 봉사니까 돈은 안 되는데 가서 실시간으로 타이핑하고 그 이제 속기사님하고 두 분이서 저는 쳤거든요. 같이 일하는 거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게 나중에 진짜 제가 속기사를 일했을 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바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좀 참여하셔서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이런 것들도 경력도 되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나중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속기사님이 지금 아까 얘기해주신 수업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적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실제 속기하는 시간이 어떤지 하루 평균 속기하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 그거는 얼마나 돼요? 이게 사실 제가 먼저 앞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학교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교육속기사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 받는 돈과 교육부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합쳐서 월에 한 번씩 월급처럼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의 속기사에게 일주일 단위로 최대로 그렇게 일을 배정할 수 있는 그 분량 시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뭐 일주일에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뭐 10명의 학생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제 마음과는 달리 아예 현 정책적으로는 아예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를 나갔고요. 보통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렇게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조심스럽게 얼마를 받으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 같고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아요. 사실 우리 돈 벌려고 다 직업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저 또한 당연히 돈 너무 소중한데 사실 저는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돈에 대한 거는 애초에 조금 비워뒀던 이유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제가 배정받을 수 있는 그 시수가 제한이 있다는 걸 딱 알게 되고 이게 아무리 맥스로 일을 해도 내가 정말 많이 받아봐야 이 정도겠구나 라고 미리 선을 긋고 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실 좋다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건데 장점으로 또 전환해서 생각하면 이게 한 학기 계약이잖아요. 한 학기 동안 제가 그냥 그 3, 4개월은 조금 귀엽고 소중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경력을 쌓고 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도 그냥 말로만 듣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실무로 경험을 해서 나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잘 맞아. 이거를 진짜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 학기 계약이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 학기만 일을 하시고 다음 학기 때 또 다른 속기 분야로 취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좀 학교다 보니까 특수성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 교육 속기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작 중요한 걸 좀 빼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던 달은 한 15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 최대 3시간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기준으로 150 정도 벌었고 앞뒤는 완전 제 그냥 개인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아무도 그렇구나. 저에게 뭐 일을 터치할 권리도 없었죠. 저는 프리랜서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부수입으로 투잡을 좀 또 속기로 자막 속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합치면 그냥 여느 평균 4대 보험 직장인분처럼은 한 달 수입이 됐었습니다. 이게 참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이벤트 기억나세요? 깜짝 퀴즈. 제가 지금 좀 교육 속기사님 나오기 전에 소개해드렸던 웹툰이 있는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웹툰의 이름은 뭘까요? 지금 채팅창에 웹툰 이름 빨리 적어주신 분 5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바로 좀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거리 달까요? 거리 달까요? 네, 다들 맞아요. 잘 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세요. 5명의 제일 빨리 적어주신 분 5명을 선정하셔서 관리자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님께 채팅창에 이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나는 귀머거리다. 여러분 적어주신 거 맞아요. 너무 빨리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빠르게 맞추신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까 좀 임금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월급 얘기를. 그래서 좀 프리랜서 투잡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괜찮으셨을지, 남은 시간에 일을 해도 좀 괜찮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항상 어떤 직업이든지 저한테 늘 맞는 상황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첨언을 감히 좀 드리자면 제가 TMI이긴 한데 사실 저도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저는 아기는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워킹맘이 미래에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께서는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교육 속기사로 일하시면서 나머지 남는 시간에 이제 뭐 아이를 케어하신다거나 그런 취미생활이나 저처럼 또 투잡 쓰리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직업이 좀 되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시간 활용을 조금 하실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정말 그 부분은 전 장점이라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혼자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속기사를 꿈꾸시고 계실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앞뒤로 내가 뜨는 시간에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취미 활동이나 다른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되게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혼자분들이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아이를 뭐 더 낳으셔서 키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공부하면서 슬럼프를 좀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슬럼프 많이 겪고 계시겠지만, 이런 뭐 공부도 하셨고, 먼저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면서 겪었던 슬럼프나 아니면 다른 뭐 겪었던 슬럼프들 혹시 극복하셨던 방법이 있는지 여기 지금 예비 속기사님들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시험 공부든지 슬럼프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저는 사실 직장 속기와 관련 없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던 터라 더 체력적으로도 좀 힘이 들었고 너무 잡생각이 계속 많아져서 이거 내가 딸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도전한 거 아닐까? 뭐 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갖고 뭐 되기나 할까? 계속 너무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만 들 때 그때가 슬럼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만 공부하진 않았고 집에서도 하면서 가끔씩 카페에 가서도 공부했고 또 가끔씩 일주일에 뭐 2번 정도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편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수다도 떨면서 좀 리프레시를 하려고 했고요. 제가 그때 슬럼프 올 때 사실
사무실 봉사를 했던 아. 그러면서 좀 실무 경험도 하고 실제 현장은 이렇고 또 저처럼 준비를 하시는 다른 속기사분도 어쨌든 그때 통해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실 저희 속기올리 카페 그거 통해서 저 때는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멘토링 제도가 지금에 비해서는 덜 활발했던 때여가지고 저는 속기홀릭이라는 카페에서 채용 홍보도 정말 많이 봐보고 거기서 이제 실제 현직자분들이 포스팅해 주시는 그런 주옥 같은 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려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는 속기사 되면은 조금이라도 뭐는 더 나을 거야. 워라밸도 챙길 수 있고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나는 그래도 전문직이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세요.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시는데 생각도 되게 긍정적이어서 좀 밝은 에너지로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걱정을 진짜 한 보따리 지고 사는데 이런 불안을 자꾸 갖고 계시고 걱정을 갖고 계시면 안 좋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를 시작하셨잖아요. 물론 공부하시면서 힘드시고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저런들 생각하면 좀 미래가 암울하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그래도 좋은 점들 찾으면서 생각을 좀 밝은 쪽으로 돌리는 게 뭐 현실적으로 뭐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조금 나를 바꾸면 내 표정, 뭐 나의 행동, 나의 생각들이 같이 좀 긍정적인 면으로 가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20살 때 읽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딜레마 없는 인생에 진전이라는 없다란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 듣고서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장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그 어려움의 대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대가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눈에 보이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니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면을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딜레마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진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또 너무 많은 조언을 멘토님 모셔놓고 너무 해드리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속기사로 일하면서 지금 그냥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교육 속기사로 일하시고 계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거세요? 우선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활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미 사회 경력이 조금 뭐라도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업무보다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거를 꽤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이상은 너무 지겹다, 약간 심혈을 난다, 혹은 나는 그 아이다, MBTI가.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말 섞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라시는 분들은 이 교육 속기사 직업의 만족도가 정말 높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게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만족스러운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혹시 저처럼 속기사가 됐다라는 게 좀 자랑스럽게 잘했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가 있을지. 네, 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주변 어르신들이나 친척분들, 뭐 부모님 포함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하고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너가 잘 먹고 살 수 있겠어? 약간 그런 걱정도 저도 있었고 저희 가족도 되게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그랬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제가 적극적으로 또 여기저기 채용 공고 두드리고 늘 자격증 따고 자기 또 써먹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돈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속기 자격증 하나 따셔서 투잡 쓰리잡으로도 정말 본인이 시간을 활용하시기 나름이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저는 뭐든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감히 또 조심스럽게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교육속기사로 한 3, 4개월가량 일을 하면서 가장 투잡하면서 많이 벌었을 때는 저는 400 이상도 벌어봤었어요. 근데 그럼 400 이상 벌면 무슨 잠도 못 자고 뭐 밤 올빼미처럼 일하셨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그러지는 않고요. 그 정도 벌었을 때 일하는 기준이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 딱 9 to 6로 그 정도 업무 강도 제가 체력적으로 느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너무 감사하고 저의 든든한 이제 통장 잔고를 좀 채워주는 네, 뭐 아직 더 물론 성장할 게 많지만요. 네. 여러분들 다양한 재밌는 얘기 너무 잘해주시는데 지금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거에 대한 거 속기사님께 여쭤보고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 질문 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올라오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일하시면서 이제 학생분들하고 뭔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저거 지금 40대다 보니까 그렇게 어울리는데 좀 문제는 없으실까요? 저도 이미 학생들한테 이미 라떼 소리를 들을 나이에 진입을 하다 보니 사실 그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랑 그렇게 어울릴 만한 그런 기회는 없고 제가 시간이 많은 거지 학생들은 또 그 나름 바쁘더라고요. 뭐 동아리도 하고 뭐 본인들 또 어디 뭐 자기 개발하러 가고 다른 수업 가고 제가 붙잡고 싶어도 그분들이 바빠서 네, 근데 대신 저는 1차 목적은 그런 교류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먼저 하고 이제 좀 수업이 일찍 끝내주시는 교수님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학생이랑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정도 괜찮네. 교류는 있었고 뭐 따로 사적으로 뭐 수업 없을 때 만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없었어요. 지금 이 채팅창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 학기에 속기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속기사 옆에 일하는데 이분들이 몇 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교육속기사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교육속기사에서 한 학기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뭐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다른 속기사님이랑 대면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나는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체질이고 혼밥 너무 잘하고 나는 혼자 척척 잘한다. 나는 오히려 누가 있는 게 너무 그냥 별로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 이 직업 만족하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분 저 포함해서 한 학기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몇 분이 있는지 알고 뭐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만 하다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한 학기 계약이면 다음 학기 재계약을 원하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아직 이번 학기가 마무리된 지가 이제 며칠 안 돼서 저도 사실 교육속기사로 처음이기도 하고 그 재계약에 대한 여부는 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 아마 제가 뜨문뜨문 듣기로는 이제 다음 학기 때 그 원래 속기사 분이 정말 결격 사유가 없고 좀 괜찮게 일을 하셨다 하면은 한 번 더 학교 측에서 뭐 2학기 때도 해주시겠어요? 요청이 들어온다는 경우는 들어봤습니다. 저도 본인이 진짜 저 못해요. 절대 안 해요. 이러지 않는 이상 거의 이어간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서 그래서 아마 학교 TO가 채용과 적을 거예요.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 조금 그만두시고 이제 자리가 좀 나와야지 들어가실 수가 그렇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회사처럼. 네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협회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희가 아는 사항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 시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혹시 속기사님 참석하신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뭐 오늘 참석하신 소감도 괜찮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대된 것만으로도 뭔가 감개무량.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저 속기 준비할 때 정보가 너무 없었고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과 약간 비대면이긴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서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셔서 슬럼프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너무 많은 안 좋은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주변에서 뭐라 하든 그런 거 잠시 귀 닫으시고 좀 독하게 그냥 딱 그냥 진짜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게 막 막말로 무슨 고시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 어려운 결정하신 거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저 또한 이게 완전 직업을 전향한 케이스여가지고 조금 자격증부터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수입 뭐 그런 월급 그 다음 내가 어떤 직무에 속해서 일할지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게 무조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속기하실 때 바른 자세로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제가 요새 어깨가 너무 아프거든요. 저 자세가 안 좋아서 근데 속기사의 생명은 항상 이 어깨랑 이게 고충이잖아요. 손목 보호대도 좀 한시적으로 착용하시면서 연습하시길 권장드리고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현직에서 만나 뵙길 바랄게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잖아요. 속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서 하셨으면 그 뒤는 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만 보고 좀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시작할 때 친구들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이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너무 듣고 싶기도 했는데 저 역시 시작했을 때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내가 좀 환기도 하고 긍정적인 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긍정적인 걸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따고 나셔서 거기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움직여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시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으쌰으쌰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이 응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타이핑 하시다가 손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거 자세 잘못된 거예요. 안 아픈 자세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타이핑을 계속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항상 아껴주셔야 하고 체력 보강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이런 멘토링이 있었다면 계속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들어서 고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행사 아까 이벤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벤트 퀴즈 드리면서 좀 아쉽게 놓치신 분들이 채팅창이 좀 보여서 그런 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참여하신 멘토링 후기를 속기올리 카페에 남겨주시면 BBQ 치킨 쿠폰을 저희가 드려요. 10분 이제 선정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요거 참여하시면 BBQ 쿠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추첨해서 드리니까 아까 커피 쿠폰 못 받아가셔서 아쉬우셨던 분들 아니면 더 참여하셔서 이거 받아가시고 싶은 분들 후기 남겨주셔서 요거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7월 8일 토요일에는 의회 속기사님과 함께하는 웨비나 행사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또 다른 이야기도 전달을 받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즐거운 불금 이제 불태우시고 주말도 재밌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더운 날씨에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까 이제 속기사님께서 말씀 주신 좋은 팁들 한 번씩 생각하고 생각도 변환하고 환경도 바꿔보시면서 그렇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박수희 속기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